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확산세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다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한테 중요한 이슈를 좀 살펴보자 합니다. 바로 전기요금제입니다.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최근에 이제 잘 확인되지 않다가 드디어 어떻게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 예상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 계획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도 이 탈원전으로 인한 그 부담을 계속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드디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부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탈원전이 이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지 그 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료 원별 평균 정산 단가입니다. 2019년 기준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에 들어가는 재료, 전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 그 재료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전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주 재료의 단위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당 몇 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는 1시간에 만들어내는 1kW의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만들어내는 1kW 전력량이 몇 원이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을 보면은 58.31원입니다. 가장 보시는 것처럼 전력에 만들어내는 재료 중에서 가장 원자력이 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탈원전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99.98원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 원자력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이나 신재생과 에너지와 같은 재료를 쓸 수 있는데, 이 재료의 가격이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2배에 가깝다는 겁니다. 원자력에 비해서.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했을 때는 이게 싸니까 이걸 원자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드는 거니까 이 전기 요금이 쌀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신재생 에너지를 재료로 해서 전기를 만드니까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탈원전 정책을 펼친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 세부 현황을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도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률이 4.9%였고 15년도에는 22.8%, 16년도에는 11.9%였습니다.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편 이후에 2018년도에 이게 마이너스 1.9%가 됐고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3.8%가 됐습니다. 큰 적자로 돌아섰죠. 저렇게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로 돌아서니까 바로 그거를 이제 감내하기 위해서 이 부채가 늘어나겠죠. 이 부채가 보시면, 자,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이 전 정권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로부터 물려받았을 때는 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202%였고 14년도에 이제 줄어서 199%, 그 다음에 15년도에 확 줄였죠. 158, 16년도에 143% 이렇게 확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한 이후에 18년도에 161%로 올라가고 19년도에 187%로 크게 늘었습니다. 20년도에는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죠.
저와 같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명목상 얘기하는 것은 이 원가 대비해서 이 전기요금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가가 원재료 비용이 많이 들면 그 가격도 높아야 되는데, 뭐 농가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또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비경제적, 비시장적 논리를 너무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 전기요금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시장, 반시장으로 적용되는지 좀 그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용도별 원가 회수율 추정치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전기요금을 통해서 이게 원가를 다 만약에 원가 100이면 이 전기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면 100% 다 회수하는 거죠. 이 원가를 그대로. 이익은 안 남기고. 그러나 이 100을 넘어가면 이제 이익을 남기는 거고, 100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자, 그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면 이 주택용은 이제 74.6%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보다 지금 싸게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용도 84.2, 원가보다 싸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용은 이제 엄청 낮습니다. 37.1%로 엄청 싸게 받고 있는 거죠. 일반용은 이제 108.4, 원가보다 높게 받고 있고, 산업용 경우에는 이제 103.8, 원가보다 높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용, 산업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원가보다 낮게 지금 전기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을 한국전력공사가 이것을 감내할 수 없다. 그래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얘기하는 이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그 명분은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반시장적인, 그러니까 원가를 다 이런 가격을 고려치 않고 너무 싸게 해주다 보니까 더 이상 한국전력공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원래 공기업은 민간기업하고 다르게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복지는 경제 주체 전체의 어떤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복지는 소비자의 효용, 또 국민의 효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의 이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 어느 정도의 또 이윤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기업의 이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제 민간기업의 같은 경우는 아까 산업용 같은 경우 물론 원가보다는 좀 높게 받고 있지만 아주 그다지 높지는 받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이윤을 고려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경제 주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런 반시장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민간기업의 경우는 철저히 이제 시장 원리를 따라야죠. 그래서 민간기업은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는 민간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명분을 내세워서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변경하고자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1년부터 2025년 중장기 경영 목표라는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한국전력공사 관련된 그런 보고서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행 요금제는 용도별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주택용, 그 다음에 산업용에 따라서 요금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뭐 원가가 많이 들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많이 매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뭐 주택용이냐, 그럼 좀 싸게 해주고, 산업용이냐, 그럼 좀 이제 높게 받고, 뭐 이렇게 용도별로 이거를 이제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압별 요금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에 따라서 요금제를 적용하겠다. 이 전압은 발전소에서 어떤 그 수요처, 그러니까 가정이면 가정, 공장, 뭐 기업, 여기 수요처로 이제 전기를 보낼 때 그 사용되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 전압에 따라서 이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압별로 해갖고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들면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원가가 적게 들면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 정부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2025년에 본격 시행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탈원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 전기료 인상 부담을 현 정권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권으로 미루겠다는 것이죠. 이 전압별 요금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에서 수요처로 보내는 전압에 따라서 어떤 전압을 쓰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저전압을 쓸수록 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전압을 사용하는 주택, 그 다음에 농업용,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전압을 사용하는 건 이제 산업용인데, 그러니까 이 산업용보다는 이제 이 저전압을 사용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농업용이 이 전기 가격이, 전기 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산업용의 경우에는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이 이제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산업용의 경우에도 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은 산업용의 경우는 시간으로 나눠 갖고 지금 요금을 차등해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높을 때는 요금을 높게 매기고, 전력 수요가 낮을 때는 전기 요금을 낮게 매기는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바로 전기 요금을 낮을 때,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낮을 때, 그게 바로 경부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인데, 이때는 이제 낮은 요금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낮은 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싸다 보니까 이 이제 공장들이 이때 많이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공장을 돌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수요가 너무 초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 그러니까 경부화가 아니고 최대 부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 그래서 이걸 2023년부터, 그러니까 현 정권이 아니고 차기 정권부터 이 경부화 시간대에 요금을 인상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은 전기 요금이 인상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서 원전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자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보신 것처럼 단가가 이 원자력보다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별로 그렇게 소식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 결국 이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원전을 정책을 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국민들, 이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즉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전기료 인상마저도 이 현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 이제 이 전기료를 올리면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워낙 커지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책임을 차기 정권에다가 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료 인상을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그 부담을 국민들한테 지우되, 그 지움으로 인해서 받는 정권의 책임을
차기 정권에다가 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 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